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반도체가 곡소리 날 때마다 한국 반도체는 환호가 터진다. 결국 한국 근처도 못 가 실패한 중국 반도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초강국입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국내 업체 점유율은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중국은 2015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제조 2025 산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칩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자금률 목표도 2020년 40%, 2025년 70%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웨이, SMIC, HSMC 등 반도체 기업에 10년간 일주위안 약 170조 원의 거금을 투자하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반도체는 미국의 제재와 함께 부실한 기술력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가 무너질 때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세계 점유율을 단숨에 2위로 끌어올렸는데요. 기업용 SSD에서의 SK하이닉스의 위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인텔은 중앙처리 장치 개발 과정에서 쌓은 솔루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용 SSD 시장 세계 2위에 올라 있었기에 SK하이닉스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낸드 사업부는 중국이 엄청 탐냈던 분야입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D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 중국이 자체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기술력은 없고 돈만 많았던 중국으로선 낸드 사업에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있었기에 다른 분야보다 더욱 눈독 들여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업체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128단 낸드인 XE6070의 샘플을 공개하였고 곧 128단 제품을 양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8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현재 양산 중인 최고 사양 제품입니다. YMTC의 발표는 자신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YMTC는 중국 칭화 유니그룹이 국유기업 XMC를 인수해 재설립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공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이 처음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며 방문한 곳도 YMTC이고 관영 매체들은 연일 홍보용 보도를 쏟아내는 등 정부의 지원을 독식한 회사이기도 하죠. 이는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낸드에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처음 학기 전까지 중국 YMTC를 두드려 패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미중 패권의 핵심임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이 미국산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생산량은 크게 줄었고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현지라는 것이죠. 그동안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이 안되면 검증된 기업을 사 기술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인텔의 낸드 사업부가 시장에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인텔에 중국에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뜻을 확고히 전했고 결국 중국은 입맛만 다시며 SK하이닉스가 인수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제시했던 인수 금액만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보다 중국 측 업체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돈이 있어도 기술을 갖지 못하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SMIC 덕에 큰 이득을 본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네덜란드 ASML사에 EUV 노광 장비 약 20대를 들여오기로 하였습니다. SK는 주력 제품인 D램 양산에 EUV 장비를 투입해 반도체의 성능과 공정 수율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대당 2천억 안팎인 EUV 장비 가격, 설치비 등을 고려할 때 도입 수량은 20대 안팎으로 추정되는데요. 겨우 20대 가지고 뭐하냐 하실 수 있지만 ASML이 연간 만들 수 있는 EUV 장비는 지난해 기준 26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일선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EUV 장비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각 업체들의 점유율이 변화가 생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길 때 활용되는데 회로를 새기는 광원의 파장이 기존 장비와 비교해 14분의 1 수준으로 얇아 그만큼 회로를 세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와 ASML사의 계약 이면에는 중국 반도체 회사에 부득이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공격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 ASML이 최첨단 장비를 중국에 납품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상당수 장비를 SK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ASML은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에 EUV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ASML은 중국에 최첨단 장비를 공급해 미국을 자극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납품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ASML의 이러한 결정은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마찰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ASML은 반도체 장비 부품의 약 20%를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주요 고객 중 하나입니다. 또 ASML이 미국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국의 SMIC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ASML의 장비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인터셉트를 시도해 취득 계약 당사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SMIC의 몫을 SK하이닉스에게 뺏긴 것이라며 EUV 장비의 공급이 주 반도체 점유율로 나타나는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SK하이닉스가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타도한국을 외치며 우죽순 반도체 회사들이 탄생했지만 결국 중국 정부의 돈만 가로채고 파산하는 등 업계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메모리 자립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중국 반도체 기업 우한웅신 반도체 제조 HSMC가 설립 4년도 안 돼 파산을 맞았는데 설립 당시 약 22조 2,600억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한 회사가 불현 자금난에 처하자 중국 현지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HSMC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난 중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린 시진핑이 잘못이지. 이에 중국 반도체는 SMIC만 무너지면 더 이상 회생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 SMIC의 언론 조작 사건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뜬금없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중국 SMIC에 1조 4천억 규모의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선 ASML이 미국 정책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SML이 SMIC에 반도체 장비를 추가로 수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고 그저 중국이 상황이 급해지자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ASML은 4일 홈페이지에 SMIC와의 대규모 계약에 관한 설명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 게시물을 통해 ASML은 SMIC와의 계약은 2018년 1월 1일 DUV 노광 장비 공급 관련 체결한 기존 계약일 뿐 새로운 계약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DUV 노광 장비는 현재 최신 기술인 EUV 장비보다 뒤처진 장비로 7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정밀 생산에는 사용되지 않아 반도체 제조사들의 추세는 EUV 공정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치 SMIC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는 듯한 발표를 한 것이죠. SMIC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올린 공시 문서에 마치 새 장비를 들여오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해할 만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대량 구매 계약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12건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재계약 날짜를 지난 2월 1일로 명시한 뒤 지불 조건, 계약 금액 등을 마치 새로운 계약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모호한 발표로 새 장비 공급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죠. SMIC는 ASML의 최신 공정 장비인 EUV를 받지 못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파운드리 업체들이 회로 선폭 7나노미터 미만 초미세 공정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1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두 곳뿐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11월 보고서에서 2021년 10나노미터 이하 선단 공정 점유율은 TSMC 60%, 삼성전자 4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MIC는 현재까지 10나노미터 공정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시자료에서 2020년 4분기 5나노미터 1세대 제품을 공급했고 올해 하반기엔 5나노미터 2세대, 3세대 공정 제품을 동시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SMC도 현재 5나노미터 공정이 주력인 점을 감안할 때 대등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삼성은 GAA 기술 개발로 미래 기술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GAA는 삼성전자가 내년 본격화할 계획인 3나노미터 공정부터 적용될 예정인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강대국들의 국가대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 안보의 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전쟁을 이끄는 한 축이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산업동맹 전선을 강화해 중국 고립시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혼계이자의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안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짜기 위해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반도체 굴기를 외쳐온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기술 역량을 제한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지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요소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관제, 유도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국력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십 조를 들여도 제대로 된 반도체 하나 만들지 못하는 중국은 그저 약소국이죠. 천여 원수 국가이자 늘 한국을 소국으로 여기며 속국 취급했던 중국이 이제 반도체 강대국인 한국의 눈치를 살살 살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나댔어야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